특집 태양광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평택의 재생에너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정묵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조정묵입니다. 우선 OBS 라디오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의 해결을 위해서 뜻있는 5분들이 모여서 2023년 1월에 설립하여 현재는 120여 분의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2023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 조합원이 120명이시라고. 예. 와. 그래요. 근데 평택 상황이 저희가 궁금한 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수소 1번지. 예. 근데 이게 수소를 화석연료로 만들면은 이 수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린 수소를 하려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예. 평택은 어떻게 그린 수소에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상황이 어떨까요? 우선 그 평택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 그 몇 년 전에 미세먼지 발생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퉜습니다. 네. 해서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 수소버스 은행 등 여러 가지 이제는 수소 1번지 평택을 정책적으로 이제 펼치면서 평택시 포승의 원정리 LNG 기지 옆에 그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네. 수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수소가 그레이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CO2,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소 사용량의 90% 이상이 이제 그레이 수소로서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네. 안타까운 이게 국가적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수소버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수소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소의 90%가 사실은 화석연료로 만든 수소라는 거죠. 예, 그 이상이. 네, 90% 이상이. 예. 그래요.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이사장님께서 이 그린 수소하고 그레이 수소의 차이점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에 따라 이제 분류되는데 그린 수소는 미래 그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원으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로 태양광 또는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를 물에 가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합니다. 네. 이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오히려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그레이 수소는 석유 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 및 천연가스, 예를 들면 LNG를 개질해서 만드는 추출 수소로 가격이 싸지만 탄소 배출량이 수소 1kg을 만드는데 10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kg나 됩니다. 오. 아니, 그레이 수소 1kg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kg이 된다고요. 10배 정도 그 배출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레이 수소가 90% 이상이다. 이상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그린 수소로 가려면은 재생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태양광이나 네, 풍력이나 그럼요. 여러 바이오매스나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지금 조합원이 아까 120분 정도라고 하셨죠? 시민들의 태양광이 많이 필요한 건데 사업은 어떤가요? 좀 그 현재 이제 조합원은 앞서 소개했듯이 한 120분이 넘는데 조합원으로 이제 가입하려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조직 관리를 위해서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네. 아직은 이제 재정도 빈약하고 시민 참여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진행 중에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 조합원 모집을 현재는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지금은요. 예. 그게 이제 부지 확보 때문에 느려진 그렇죠. 거네요. 예. 부지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제일 이제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유부지를 찾아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배수지, 주차장 뭐 이런 데를 찾아서 했는데 이게 이제 설치를 하면은 20년간 저희들이 이제 사용 그 저기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용도 변경도 못 하고 네. 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를 불구하고 하려는.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예. 아, 수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평택인데 그레이 수소 말고 그린 수소를 하려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예.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정묵 이사장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5부에서 이어갈게요.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5부 신기한 기후학교에서도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평택의 재생에너지,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정묵 이사장님께 현재 상황 들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이사장님 제가 듣기로 이사장님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다가 나중에는 평택 상수원 보호 환경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건설업을 하시면서 환경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젊어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네. 환경운동단체나 환경운동가를 후원 내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IMF 때 사업을 접고 제가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환경운동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제 아내의 뒷바라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 평택에는 북쪽으로 진이천, 남쪽으로는 안성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이천, 안성천, 위에는 용인시 관할, 안성천은 안성시 관할인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네. 양시에서 그게 아마 한 2015년도 될 겁니다. 그때 강하게 밀어붙일 때 한 3년에 걸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앞장서서 하면서 막아냈죠. 그런데 지금도 이 갈등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택이 용인하고 안성에서 진이천, 안성천을 관할을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예.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에 있는 거죠 지금. 예, 평택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취수장이 평택에 있고 네. 그 물을 저희가 이제 마시고 먹고 위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은 반경 7km 내에는 그 뭐 뭐가 들어오면 안 농사회는 되는데. 시설물 이런 건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산 피해는 그 용인시 안성시 쪽에 그 상류 쪽에 그쪽에 이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예. 그 재산 피해가 있는 건 예, 알겠는데 예. 그 물을 평택 사람들이 먹는데 거기를 풀 수는 없는 거다.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저는 항시 비상식수다 이거는. 네, 네. 비상식수. 양쪽에서 15,000톤, 15,000톤 일일 그러면 한 3만 톤인데 네. 평택시가 필요한 게 한 일일 7만에서 지금은 아마 인구가 늘어나서 뭐 더 정확한 되죠. 수치는 예. 몰라도 한 10만 톤 예, 필요로 예. 했는데 예. 그걸 이제 팔당 상수원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위기로 물순환 생태계가 지금 파괴된다고 하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근처에 있는 상수원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겠네요. 비상식수로.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더 하나는 그 하류에 평택호가 있습니다. 평택호요. 예, 예. 근데 그 수질이 위에서 상류에서 풀어놓으면은 그렇죠. 오히려 악화돼 갖고 그게 농업용수인데 악화되면 뭐 농업도 못할 정도의 농업용수도 그렇게 악화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평택호에 틀림없이 여러 동식물들이 또 살고 있을 거고 거기. 예. 그러네요. 3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들리는데요. 예. 환경공학과 출신이고 네, 건설을 하시면서도 지금 처음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재생에너지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어떻게 그 환경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운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재생에너지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 제가 이제 지역에서 네. 평택 연탄나눔은행 한책 하나 되는 평택 등 다방면으로 그 시민 운동을 해왔습니다. 아, 봉사활동 하시고.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호응이 매우 좋았고 네. 뭐 제가 평소에 욕은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아, 했는데 협동조합 하자고 하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예,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사장 직책도 예. 후배들이 추대를 해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이제 지원해 주시겠던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이 이제는 점차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해서 지금은 아주 이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관심 가졌던 연장선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신 거네요. 예, 예. 이 온실가스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전에 이제는 경기도 쪽에 그 환경운동 하던 분들이 네. 수질, 대기 이런 쪽으로 하셨다면은 네.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는 에너지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수질하고 에너지 보호를 하려니 수질하고 대기를 보호를 하자니 에너지가 중요해진 예, 거죠 예. 지금. 근본적으로 제일 그러네요.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예. 중요한 게 에너지다 지금.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뭐 이사장님으로 추대도 되시고 전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부러운 게 나중에 제 후배들이 과연 저를 그렇게 대할까 하고 뜨끔한데 그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가시다가 최초의 햇빛 발전 1호기는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2023년 1월에 시작하셨으니까 그렇네요. 아니 아직 1년 그거는 반밖에 안 됐네요. 설립만 조합을 설립을 했고 네. 좀 안타깝게도 예. 아직 1호기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네. 두 군데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네. 그래서 내년 봄이면은 시민 참여 햇빛 발전 1호기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그래서 군데가 어디인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지금 허가 저기 했는데 경기도 그 종자 보급소가 평택에 있습니다. 네. 그 본사가 이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에 이충동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지금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이제 올리겠네요. 1호기, 예. 2호기 차차. 그래요. 이게 이사장님께서 오늘의 기후에 나와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 경기도가 지금 이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알리베 정책은 기업의 그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알리베 그 인증을 못 받으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시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전국적으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도시입니다. 네. 인구 소멸 시대에 인구 증가율도 제일 높고 네. 그에 따른 부작용 후유증도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률이 전국 상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수소 1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수소 1번지 하면은 시민이 참여한 햇빛 발전소를 쌍두마차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린 수소 1번지가 된다. 예. 그래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조정묵 이사장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정묵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뷰 중에 음악이 나가면은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 초대 손님 중에선 처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
돈 맥클린이요. 예.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이사장님. 예, 좋아합니다. 그 제가 아까 협동조합 처음 만들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하셔가지고 좀 궁금했던 게 가깝고 좋은 분들이 이제 이사장님을 믿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후배들이 막 이사장님 추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이사장님을 믿고 좋아했던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순식간에 120명을 촥 모으셨잖아요. 특별한 건 없고 네. 서로 이제 평소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게 어느 날 뭐 이렇다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네. 평소에 이제는 서로들 신뢰를 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저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된다 하는 그게 아마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힘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거 이렇게 너무 저 조합원들을 많이 모아갖고 이게 그 실적도 없이 이러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겁이 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멈추고 이제는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다. 빨리 그 발전소 건립을 해야겠다. 이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 2호기 세우고 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쭉 들어오시겠네요.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요. 그 요새는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도덕과 윤리 이런 게 다 실종된 시대에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저희 조합원이면서도 또 이제 다른 그 햇빛발전소 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김태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태수 선생님요. 근데 70대 이제 중반이 넘으셨는데 너무 열성적으로 그 환경 운동도 하면서 또 이제 이 햇빛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 건강 챙기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저하고 같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예, 김태수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지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많이 다 기다리는 분 다 받지 않은 게 1호기, 2호기 세우고 좀 더 내실을 다진 다음에 지금 대기표 받고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1, 2호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내실을 다진다면 한 어느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 군데는 지금 이제 50kW고 그 또 한 군데는 200kW에서 그 두 군데면 250kW인데 조합이 근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500kW 정도 그 발전 설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00kW를 이제는 목표로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kW까지 되면 이제 대기표 받고 있는 분들 다 마저 이제 받으시는 건가요? 와, 이 조합원 모으는 거를 다들 큰 과제로 생각하시던데 대단하십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그 삶, 생활 또 그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탄소 배출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기후 변화를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인 화석연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고 저탄소 소비 생활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활동을 각 지역 시민발전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립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닙니다. 기후 재앙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의 시민발전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조정묵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